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센터장 전홍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디지털 치료제 및 헬스케어 한계와 방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기기와 또 의료기기 이외의 웰니스를 통한 환자 및 일반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기를 모두 통합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의 어떤 교집합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제 SAMD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기기이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용되는 그런 기기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하고는 다르고요. 의학적인 인디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를 치료한다든지 우울증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인디케이션이 분명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서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돼야 되고 어떤 하나의 기계에 디펜던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다른 치료와 병용 또는 독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예를 제가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좀 관련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게 스토크 같은 걸 많이 하죠.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면 일정한 숫자가 되게 하는 게 스토크인데 그러면 우리가 스토크를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면 치매가 예방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토크를 갖다 계속 하게 되면은 스토크를 잘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보다 계속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지 기능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거나 치매를 예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스토크에 익숙해진다는 게 그 사람의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느냐 아니면은 스토크만 잘하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실제로 어떤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좋아지는 걸 에듀케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좋아지는 건데 그게 인지 기능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지 아니면은 교육에 의한 효과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스토크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능이 잘 유지되는 사람이죠. 기능이 유지되니까 이걸 계속 할 수 있고 기능이 나빠지는 사람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되죠. 이게 셀렉션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상쇄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 펌메드라고 하는 그 엔진입니다. 펌메드는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으로 미국 국립 도서관이죠. 거기서 찾아보면 스토크와 디멘치아 프리벤션 사이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근거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RCT라는 걸 하게 됩니다. Randomized Control Trial이죠. 그래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의 데이터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스토크를 갖다가 사람 대면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를 직접 어떤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디지털 치료제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 자체로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임상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입증은 어떤 거냐면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총 4가지의 어떤 반응 중에서 이 진짜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TX를 사용했을 때 Response to DTX, 번나 플라시보. 그러니까 DTS에는 효과가 있지만은 대조군에는 효과가 없는 이것이 진짜 효과입니다.
이거는 DTX에 반응을 하지만 대조군에도 반응을 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둘 다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이 플라시보라 그래서 대조군에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DTX를 갖다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할 때는 DTX와 유사하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그 플라시보를 가지고 서로 대조군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시보 리스판스와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는데, 플라시보 리스판스라는 거는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을 줬을 때도 마치 그 하는 사람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하고요. 플라시보 이펙트는 플라시보 리스판스와 플라시보를 줬지 않아도 나타나는 반응, 이것을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효과가 없는 어떤 것을 제시해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플라시보 리스판스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추럴 플럭추에이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병은 자연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지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디지털 치료제로 인해서 좋아진 것인지 정말 그 병의 코스가 좋아진 것인지 보려면은 이 관찰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래 관찰하게 되면은 효과가 없는 것은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스페시픽한 변화, 그리고 병의 어떤 경과에 의한 변화를 항상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결국은 RCT를 해야 됩니다. RCT라는 건 무엇이냐면 Randomized Control Trial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와 대조군이죠. 보통 대조군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 뭐 상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플라시보가 될 수도 있고, DTX하고 유사한 앱이지만은 실제 이런 DTX적인 요인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요. 이것을 무작위 대조군으로 랜덤하게 해가지고 p-value 0.0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지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뭐 비열등성 검증을 할 때는 두 개가 차이가 없는 그런 비열등성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서 효과가 있다고 해야지만 진정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몇 명의 대상자한테 써보고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법에도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기에는 디지털 치료제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기기에 현재는 속해서 의료기기에 준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의료기기라고 하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의료기기는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거나 접촉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고요.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거, 뭐 디지털 테라픽스 대부분은 2등급입니다. 3등급은 어떻게 되냐면 인체에 삽입되거나 뭐 자극이 되거나 전기 자극이 되거나 이런 건 다 3등급이고, 4등급은 몸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 4등급은 안전성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GMP를 받을 때도 그 공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2등급은 거기에 비해서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더 인허가를 받을 때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앞으로 만드시는 분은 꼭 생각해야 될 게 웰니스하고의 구분입니다.
제가 사실 디지털 치료 센터장으로 많은 회사들을 만나보면 만들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가 어려운 제품들이 많습니다. 웰니스는 뭐고 의료기기는 뭐냐면 웰니스는 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해서 건강을 향상시켜서 당뇨를 치료한다. 그러면은 그건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웰니스 제품이죠. 웰니스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환자한테 적용하고 물론 이제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에 준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 트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약처의 품목 질의를 해서 자신의 제품이 웰니스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케이션이 분명하고 그 근거가 있는 것인데 현재 미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가 이미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어 테라피틱스의 리셋, 여러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정신질환에 관련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또 가상현실 아주 전향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그 신경외과 뉴로서저리 그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담당 의사하고 환자 가족이 그 자신의 그 뇌에 있는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하는 그런 플래닝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에서 이용하려면은 사실은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프리서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회사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회사가 어프로브가 되면은 일단은 제품을 먼저 사용해서 나중에 인허가를 받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는 리셋입니다. 이 리셋은 디지털 치료제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리셋이라고 하면 이제 마약 중독, 크레이빙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리셋이라는 것이 그 마약 중독을 정지시킨다. 그래서 리셋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스타트 유어 테라피라고 돼 있고요. 그것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자신의 기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종 라이프 스킬,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옆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디지털 치료제는 어떻게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은 의사가 약물 처방하는 것처럼 환자에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코드, 어세스 코드를 부여를 받게 되고요. 이제 페이를 하고 나서 그럼 어세스 코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데이터가 담당 의사한테 전달이 돼서 외래와 외래 사이에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떠한 약물에 대한 크레이빙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의료 중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상담, 비대면 치료인데요. 토크스페이스라고 미국의 이제 비대면 앱이죠. 이것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은 가입자, 5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인디비주얼 커플스틴 사이키아트리, 그 정신과적 진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인슈어런스 커버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eling Better Start with Single Messag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그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하면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정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트래킹이 되는 트랙 유어 프로그레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국에서 FDA 어프로브가 된 건데 웨어러블하고 스마트폰하고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을 차고 이렇게 밤에 자면은 악몽을 많이 꾸는 분들이 그 악몽을 어느 정도 꿨고 그리고 수면 중에 악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트래킹이 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불안하고 또 이런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수면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이제 허가를 해가지고 현재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제 거기서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단 볼 때는 디지털 치료제는 결국은 웨어러블과 결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치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상 V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센서들이 옷이라든지 액세서리와 결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으로 시장이 큰 거는 non-invasive 글루코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 당을 갖다가 측정하려는 그 시도가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자기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손가락으로 피를 빼가지고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늘을 찌른다는 게 굉장히 좀 괴로운 일이죠, 매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뭐 체중 관리를 한다든지 피트니스 차원에서도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 올해 초에 CES 2012에서도 보면은 non-invasive 글루코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미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를 이용해서 혈당이 저렇게 측정이 될 수 있는 저런 기기들이 나와 있지만 아직 정확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서 측정하는 것만큼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혈당이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기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가 아주 엄청 확산이 되겠죠. 그럼 그것과 멘탈 헬스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이 연결되면서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마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피부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 피부를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스캔하면은 그 피부의 병이 뭔지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리스트가 됩니다. 지금도 그 네이버에 뭐 렌즈를 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뭐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스킨 이미징 시스템 솔루션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이러한 스캐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실시간으로 진단이 되고,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상당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저희도 지금 연구중심병원이라고 해서 연구중심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연구와 의료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중심병원이고, 저희 병원은 KDM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을 개발하는
이 연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세부 과제는 제가 유닛 책임자로 되어 있고 1세부부터 6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는 환자율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고 2세부는 AI, 또 3세부는 전자약. 전자약이라는 것은 이게 전기나 자기 자극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세부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5세부는 지원세부도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가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죠. DB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6세부는 이런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세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1년 반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메디트릭스라고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올해. 그래가지고 정신건강, 우울, 불안을 치료하는 이런 개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라는 거는 RCT를 기반으로 합니다.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하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2등급 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근거를 만들 때 에듀케이션 이펙트와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삼성 서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유닛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와 전자약 개발 KDM 스테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